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이 해서 보면 이미 4기. 예,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 만한 것을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거 좀 신기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숫자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완곡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예. 아니 장례식장에서 보면 진짜 가끔 고인께 저희가 이제 이 예의를 인사를 좀 드리는데 그 향을 꽂아야 되는 향로에 꽃을 꽂는다든가, 꽃을 또 이제 거기다 돌린다든가. 이건 이제 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절하면서 동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르르 아유 아니 진짜 아니 사실 어느 죽음 하나 사연 없는 이 죽음이 없고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좀 가슴 아팠던 장례식이나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태국 분이셨었어요. 경제 활동하려고 오셨던 거죠. 오셨는데 이분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운명을 하셨어요. 30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딱 오셨을 때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관통을 가슴을 관통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일단은 심장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저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분이 또 가족이 본국에 안 계신 거예요. 친구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또 장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개입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치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다행히 오셔서 이제 장례 진행하시고 화장터로 이제 화장하셔서 유골을 본국으로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일단은. 아니 입관 전에 이제 유족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아유.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네네.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예.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나 좀 고민 같은 게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음.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다. 근데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와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럼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처음으로 뒤늦게 사춘기라는 게 왔어요.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배워요. 열심히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왜? 그러면 속으로 재석이는 근데 왜 열심히 살까? 재석이는 근데 왜 올바르게 살까? 재석이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 이제 알 것 같지만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실 그렇죠. 물어보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듣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목표를 정하고 막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살자 오늘을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긴 해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아니면 아이고 나 죽음이 안 무서워. 나 일단은 죽는 거지.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깝깝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혹시 환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서 내 기억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좀 슬퍼. 그거 생각하면 좀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말아버려요. 이게 너무 아는 게 많아도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은 너무 깊숙이 파고 막 아는 게 많고 이걸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파헤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특집이랑 좀 맞는 걸 수도 있는 게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게 그래 죽음이잖아요. 맞네. 오늘 와이프 형이 네, 진짜 딱, 네. 맞네. 결국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데 인생 길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이라는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태어나는 거고 끝은 죽음인데 시작과 끝이 규명이 안 되면 중간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태어난지 몰라,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살자.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계속.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혹은 왜 살아야 되지에 대한 질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더 이상은 이거를 나만 갖고 있으자니 그래서 결국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